패치, 페이어 패치, 이제 이거 소장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소장 요거는 간단히 모델링 해드릴게요. 실제로 응용. 자,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워하는 이 면역 시스템이 어디에 가장 잘 작동하느냐? 가장 많은 데가 작은 차에서 작동이 한다는 거예요. 예, 페이어 패치하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이중으로 그려주세요. 자, 이쪽은 이하 동문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모델링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작은 창자 중에 특히 어디에 많으냐 하면 작은 장 12지장,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회장, 예, 제줌, 이렇게 하죠? 예, 이쪽에 이제, 작은 창자가 한 6m쯤 돼요. 그걸 내고 1부인데, 첫 번째 이쪽에 있는 조직이 요거에, 요 코로 요렇게 꼽히는 데 있어요. 대부분 이 위치가. 요거에 어떤 세포가 있느냐 하면, M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M셀. 셀입니다. M셀. 요거 하나 올라가는데 세포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적어놓으세요. 한 2,500개, 3,000개쯤 있습니다. 요 안에도 한 500개 정도 세포가 있어요. 요것은 줄기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 그려주면, 여기 있는 스템셀이 이렇게 양쪽으로 분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종류 세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분화돼요. 여기 있는 상피 세포들의 수명이 2, 3일밖에 안 돼요. 다 그냥 2, 3일마다 창자 안에 있는 모든 게 바뀌어진다고 생각됐죠. 요거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요쪽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주면,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예, 요거에, 요렇게 사각형 안에 또 사각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그냥 파출소로 적어 놓았어요. 파출소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부른 이름이, 이걸 전체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이게 isolated lymphoid follicle. 폴리클에 사무쳐야 돼요. 이 폴리클. 예. 이게 림포로드인데 가장 적은 림포로드예요. 그래서 약자로 ILF라 그래요. 이게 몇 개 있다? 우리 소장에 이게 몇 개 있나 하면 이게 3만 개 있어요. 3만 개. 그러면 요 사각형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요 사각형 안에 주로 뭐가 있나 하면, 요 사각형 안에 B셀이 있어요. B셀. 그래서 요 사각형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요 사각형을 부르는 이름이 B셀 폴리칼이요. B셀, 우리나라 말로 여포라 그래요. 자, 이겁니다, 이거. 요 B셀 있잖아요. 요걸 지금 그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3만 개네, 우리 소장에 있고. 자, 그러면 요 덴트릭 셀에는 뭐가 있느냐? 요 덴트릭 셀은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요. 요 덴트릭 셀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포는 아주 특이하게, 이름이 이 M이란 말이 뭐냐면, 마이크로 폴더. 그러니까 미소하게 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M셀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D셀이 좀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그 D셀의 이 문어발이 요로 해가 요렇게 나가 있어요. 요 정션이잖아요. 요 사이는 뭡니까? 혹시 내가 알잖아. 요 사이에 셀 정션이 있다 그랬죠. 예, 따라오셔야 돼, 다들. 요거 다 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한 500개 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3,000개 정도 셀이 있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는 셀 정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 D셀은 이쪽에서 이렇게 갖고 정선 틈을 타고 요렇게 나가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쪽이 뭐가 있어요? 이쪽도 그려줄게요. 이쪽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소장이잖아. 이렇게 갖고 점액층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 점액층이, 그래서 800마이크로, 내가 옛날에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200마이크로 있는 점액층에는 이 특수한 물질들이 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거 있는 셀에, 요 셀 이름이 뭐냐 하면, 고블렛 셀이요. 이게 술잔 세포라 그래요. 이 세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점액을 만들어. 점액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점액이 아니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을 이렇게 분비를 해요. 이 단백질이 이렇게 삼랑체로 되어 있어요. 이 단백질 이름이 뭐냐면 뮤신이라는 MUC2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단백질이라는 제가 기억했는데 일량체인데 요거를 요렇게 막 요렇게 아주 결합을 해요. 요서는 요 초기 200 마이크로 요쪽에서는 요 뮤신 요게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요. 요렇게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날 강의 때 이게 하이라이트였어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이쪽에 바로 중탄산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HCO3 마이너스가 있는데 야가 많이 나오려면 다시 말해서 그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 링크되어 있어요. 오케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뮤신 2.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있고 그다음 이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는 이 책에서도 동일하게 누가 있느냐 하면 D셀. D셀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여줄게요. D셀의 촉수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있는 요 세포는 M셀이 되는 거예요. M세포를 매개로 해갖고 M세포는 요렇게 아주 특이하게 생긴 세포예요. 요 M세포 틈 사이로 D셀이 나가 있어요. 자, 이쪽에 또 할게요. 요거의 지금 저 중요한 세포는 M세포예요. M세포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M자 됐죠?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뭐 어떻게 됐어요? 요거 얇으니까 요 사이로 D세포가 있다 합시다. 어이 그러면 야야 요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돼 있고 요 M세포는 여기 항원들 있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들어오면 야들이 요걸 타고 요 얇은 타고 요로 와요. 요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이쪽에서 D세포 문어 다리가 이렇게 나가갖고 접수하기도 하고 됐나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데는 항상 M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됐죠? 그러면 이 D세포가 이걸 찾았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영역이 D세포는 이 영역을 부른 이름이 뭐냐 하면 서브 에피세리알 돔이라 그래요. 그래서 논문에서 SED라 그래요. 서브 에피세리알 돔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폐 패치예요. 됐죠? 이 폐 패치 속에 이거는 경찰서예요. 경찰서. 이거는 파출소고 이건 3만 개 있고 이거는 내가 몇 개인지 완전 확인을 못했어요. 내가 옛날에 잠깐 논문을 봤는데 거의 한 200개 정도 있다는 걸 봤는데 이거는 눈에 보여요. 어디만 하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폐 패치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개념이냐면 작은 창조 6m를 꺼내갖고 물 딱 빼버리고 딱 단단하게 뭉치면 모르긴 해도 대략 그 부피의 한 20-30%가 이 폐 패치 부피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창자님 이만한 덩어리가 면역 조직입니다. 이 속에 이게 이런 폐 패치가 한 200개 정도 있어요, 소장에. 그러면 여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했죠. 여는 전부 다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바로 B셀 폴리칼이 있어요. 이게 바로 B셀 폴리칼. 이 B셀 폴리칼 있죠? 이것도 그냥 있는 거예요. 폴리칼 있고, 그리고 이 B셀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B셀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됐죠? B셀이 뭘 만들어요? 이제 우리 배웠던 거 다 적용해보세요. 이 배웠던 걸 다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야가 이거 있잖아. 이소룡 삼절병. 이렇게 만들잖아. 됐죠? 됐죠? 그러면 야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상절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 상절봉이 툭 나가요, 바깥으로. 툭 나간 이 상절봉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 이름이 뭐예요, 요게? 자, 무조건 눈물, 점액, 콧물에는 뭐가 있댔죠? 이 상절봉 몇 종류가 있어? 5종류가 있대, 그랬죠? 그 5종류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돼, 이거. 그렇죠.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셔도 되잖아요. 요거의 겉이잖아, 겉. 이제 됐죠? 대단하죠, 요게? 예. 이거 굉장히 장황한데 내가 딱 여러분 컴팩터 안개에서 이렇게 딱 해서 준 거예요. 요거 그냥 갖고 갔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알러지면 이고 창자 속에는 점액이잖아요. 점액이 있다면 무조건 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액 속에서 야는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하나가 안 해요. 기가 막혀요. 두 개가 요렇게 해갖고 요걸 J-정션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이 J가 아닙니다. 여기도 J가 있잖아요. 이 J가 아니고 요거는 그냥 요 J는 걸 뭐겠어요? 내가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돼요? J가 뭐요? 그렇지. 또 단백질 연습 좀 하세요. 무조건 제가 뭐죠? 단백질. 무조건 생물 시간에 뭐죠? 물으면 단백질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 무조건 80점 맞은 거예요. 요게 단백질이에요. 자, 이거는 뭐죠, 그러면? 단백질. 그러니까 죽어도 단백질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생물학 끝나요. 그러니까 이 두 단백질 사이를 연결해 줬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게 바로 일양체가 되죠. 일양체 형태로 분비를 해요. 자, 기가 막히죠?
예, 요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대목에 IgA잖아요. 예, IgA의 이량체를 만드는 거예요. IgA 이량체를 만들어 갖고 어디로 분비하느냐 하면 이쪽에다 분비를 해요. 그럼 이거는 IgA 이량체 덩어리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하면 돼요. 됐죠? 이런 게 막 천문학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쪽에 몇 가지만 적어줄게요. 여거에도 이 속에 진짜 공부하다 보면 놀란 게 뭐냐면 이 속에 면역세포가 그냥 박혀 있어요. 이 속에 몇 개의 면역세포가 박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부르는 게 인트라 에피세리알 림포사이트. 이때는 뭐냐면 B세포, T세포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TH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요. 그런 세포들이 소장, 육모 세포들 사이에 박혀 있어요. 네, 인트라 에피세리알. 이게 이제 아직 이제 역할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포 중에 하나가 또 무슨 세포가 있나 하면 강의 중에 많이 했죠. 이 세포가 엔테로크로마핀. 엔테로크로마핀 셀은 뭘 방출하느냐 하면 5TH를 방출해요. 네, 세로토닌 방출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90% 세포는 뭐냐 하면 업소프티브 셀입니다. 흡수 세포들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대장에 오면, 자, 왜 그 강의 시간 많이 했는데, 대장에 오면, 여러분들 그 섬유질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식이섬유, 자, 채소, 셀룰로즈. 자, 셀룰로즈는 뭐냐 하면, 셀룰로즈는 스트럭처 당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구성당입니다. 당, 슈가를 그냥 씁니다. 이게 구조당이라요, 구조당. 그래서 당은 저장당이 있고 구조당이 있어요. 저장당을 녹말이라고 하고 구조당을 셀룰로즈라고 그래요. 됐죠? 다당류입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스, 베타 글루코스, 알파 글루코스 배웠잖아요. 베타 글루코스가 수백 개, 수천 개 연결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포유동물이 소화를 못해요. 그러면 대장에서 이 셀룰로즈를 분해를 해요. 대장에서 누가 분해주느냐 하면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면 야들이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나와갖고 흡수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세트산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프로피온산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부트릭산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부트릭산은 요거 있는 대장세포가 흡수를 합니다. 대장세포가 묵어요. 에너지원으로 써요. 됐죠? 자, 근데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는 특히 이 부트릭산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프로피온산은 아닌데 이 부트릭산은 인플라메토리를 줄여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되느냐?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이 분해된 세 가지 산물이 대부분 인플라메토리,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갖고 대변이 푹푹 잘 나와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보다 한 10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레벨에서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쪽에 이렇게 많아지는 이렇게 이게 그래 안티바디를 공부하는 게 진짜 이게 왜 그렇게 유용한가를 다시 보여줄게요. 야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IgA잖아요. IgA 이량체가 많아지면 도대체 어떤 역할로 해서 좋아지는 걸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적어줄게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안티바디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안티바디가 하는 역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옵소닌. 요거는 뭐냐면 맛 좋게 한다는 거예요. 옵소닌화 작용이 일어나면 마크로파지가 먹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뉴트럴리제이션, 중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뭐를? 독소를. 그러면 톡신 성분이 감차져요. 없애지는 게 아니고 그걸 덮어버려요. 자, 이거는 이쪽 게임 뭐냐면 화살이 무지하게 많아요. 화살이 조단위로 날아가기 때문에 덮어버려요. 또 더 깊이 공부해보면 이 화살들끼리 망을 형성해요. 예, 그건 또 더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티바디 이게 처음 공부하면 뭐 이렇게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세포한테 접촉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세포에 부착이 안 돼요. 결국 세포에 어태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핵심적이에요, 이게.
터치가 안 되게 소용없지. 그럴 때 감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컴플리멘타. 컴플리멘타리는 C1에서 뭐 쭉쭉 해갖고 C5 뭐 쭉쭉 해갖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C 마지막으로 이 보체계라는데 이 시스템에 마지막 패스웨이 다 가면 C9로 가요. C9로 가면 이 C9는 구멍을 내버려요. 실제로 이 C9의 보체 시스템의 C9는 특히 박테리아에 구멍을 내버려요. 야는 뭐냐 하면 뚫는 굴착기를 만들어버려요. 정확하게. 박테리아 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이게 C9, 보체 9, 마지막에 보체 9은 모아지는데 이 보체 9 컴플렉스가 박테리아 벽을 드릴링 해버려요. 펀치했다 합시다. 그냥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멍을 뚫어버려요.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야가 직접 죽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쪽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창자 속에서 여기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 굴락에 의해서 뭐까지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박테리아 굴락을 박테리아의 대사물에 의해 갖고 생기는 것들이 뭐냐 하면 보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는 브레인 사이언스 소장하는 가바가 나옵니다. 예, 심지어 글루타메이트도 관련된다고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경과학 전체 다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 음식물이 박테리아를 통과하고 나면 박테리아의 대사작용에 의해서 가바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5TH의 90%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소장에서 만들어져요. 됐나요? 예. 진짜 공부할 만 나죠?